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진짜 시황이 딱 보이네요. 요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진짜 리얼하게 진짜 시황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큰 도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알찬 시황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현재. 네, 0.01% 도찌네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봅니다. 8월 들어와서 월, 화, 수 제자리인 거죠? 네. 월요일날 퐁당, 화요일날 다시 반등, 수요일날 제자리. 여전히 8월달에 아직 어떤 한 줄기의 방향성 명확히 보여준 게 아니죠. 결국 아직까지 좀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이거 아마 다음 주 만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만기 눈치 엄청나게 보고 있는 판때기입니다.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 포인트 제가 어떻게 정리해 왔냐면요, 바로 이렇게 좀 정리해 왔습니다. 요상한 종목 상승이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500개 종목을 상승하고 있는데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요상해요. 유통주가 상승하고 있죠.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내셔널입니다. 두 번째, 화장품주 다시 또 뜨나? 가던 종목이 또 가나 싶은 장중의 어떤 분위기였죠. 현재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무림 PMP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펄프 가격이 주목할 포인트거든요. 하나하나씩 꼬집어 보겠습니다. 유통주 얼마나 올라가나요? 오늘 관련주들 볼까요? 롯데쇼핑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다양하죠. 유통주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같이. 현대백화점은 3.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지요. 신세계 얼마나 올라갑니까? 신세계는 한 7.99%. 신세계가 좀 더 세네요. 롯데쇼핑은 근데 마이너스 5%로 빠지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일 종가 대비 5.4% 상승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왜 올라가지? 오늘 많이 궁금하셨죠? 왜 올라갈까? 어떻게 보면은 내수의 어떤 경기 상황이 썩 밝지 않아서 썩 좋을 일은 없는데, 휴가철이라서 마트에서 장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조만간 한 달 뒤면은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 뭐 분양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집값도 좀 어떻게 좀 움직인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소비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제가 잡아온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시면요, 유통주에서 뉴스가 하나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통주 뉴스입니다. 여기 심재철 의원이죠. 집권 여당이니까요. 파워가 있는 입김이 있죠. 정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검토해야 압박을 하네요. 정부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에 롯데 면세점 제어가 백지서 검토. 경영권 분쟁 롯데 면세점 재입찰 위기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경영권에 대해서 서로 막 싸움을 형제간에 해서 형제의 난이 나왔는데 이게 불똥이 다른 데에 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뭐 일본 기업이냐 여러 가지 여론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경영 승계간이었던 형제의 난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 기업이냐 아니면 자국 기업이냐 등등 여론이 하여튼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관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 면세점 얼마 전에 허가 나와가지고
호테실레랑 DHC의 그 사업권, 그 다음에 하나갤러리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심 받는 건 이번에 탈락했던 기업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또 현대백화점이 관심으로 이슈 메이커가 되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선 기대감이랄까요? 선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좀 빠르게 보여주는 모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모멘텀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그렇게 지금 달가운 포인트는 아닌데 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면 요것은 조금 달라요. 방금 전에 그런 모멘텀과 이슈 메이커가 있긴 합니다만 좀 실적이 기반된 흐름에 수급까지 동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레포트라든가 나온 거 보면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실적 보이시죠? 저 화면에. 예. 지금 저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거에 부합하는 거나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으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기관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추세적 상승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단순하게 이슈메이커의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반, 따라서 실적 공시 시점에서의 부합하는지 좀 더 좋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벌써 선제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더더더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유지해 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요상한 종목,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제약주는 한미약품의 그 상징성에 힘입었다보다 상징성에서 충격을 한 번씩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좀 이렇게 차리는 모습도 서서히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는 정말 이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좋게 나온 종목도 많고, 그리고 실적으로 그동안에 상승했던 모멘텀이 있어서 악재라기보다는 계속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태클 걸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줄 테니 지금 화장품주 살래 말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살래 말래를 떠나서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낙폭이 막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만큼 계속 성장의 어떤 고속 성장의 주가 반영이 될 거냐라고 하면 고민이 많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장품주들 오늘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단가 올라간 거에서 낙폭과대가 아니라 단기간에 빠르게 빠진 것, 실적 실망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주를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 화장품주가 좋다 말입니다. 왜 좋냐? 중국 고객들 때문에. 그리고 품질력도 좋아졌고요. 그럼 아모레프시피도 좋은데, 이게 뭐냐면요, 주요국이죠. 세계 주요국의 화장품 업종의 펌이다. 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 화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퍼가 40배로 가장 높아요. 영국에 이제 유니레버가 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로레알이 있는데, 뭐 미국에는 존스앤존스, P&G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좋아요. 근데 퍼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가 좀 돼 있는 관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고평가라는 건 퍼만 갖고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니까 앞으로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화장품 업종을 꼼꼼히 따져보면요, 위에서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를 좀 하나씩 확인하려고요. 지금 화장품 업종에서 실적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보세요.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은 크게 태클 거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외 종목도 있죠. 지금 오늘 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2012년, 13년, 14년 적자거든요. 1분기도 적자였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AFCNC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AFCNC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매출 자체가 거의 정체거든요. 영업이익만 들쭉났죠. 과연 이런 거 우리가 계속해서 화장품주에 그 관심 갖고 봐야 되냐, 배팅을 해야 되냐. 산성 LNS도 마찬가지예요. 산성 LNS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2014년도에 쇼킹한 겁니다. 서프라이즈가 쇼킹했죠. 22억짜리가 220억 나오고 700억짜리 매출이 거의 더블에 가깝게 1200억이 나오고 올해 또다시 더블에 가깝게 영업 매출액이 220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발표된 거면 그리 나쁘지 않고요. 벌써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니까 전년도 영업이익 뛰어나왔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꼭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뭐 30% 화장품 나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업종의 제조업체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도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5조대인가요? 네. 영업이익률 한 10% 좀 넘고요. 그렇게 단순 그 제조업체랑 자동차 부품업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과연 산성 LNS 지금 퍼가 거의 80배가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80배가 넘어가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산성 LNS도 그렇고 모든 화장품주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안정적 있게 성장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관점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현실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성장했던 뭐 영업이 보셨다시피 10배 성장하고 가파르게 막 성장했던 것만큼 내년에도 그런 성장치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보다 더 많은 성장을 보여준다. 아니 더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 뚜렷한 성장률을 보여준다. 연평균 뭐 10%? 20%라도. 그런다면 지금쯤의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기존의 제조업체들보단 그래도 이익을 계속 내니까 관심 갖고 눌림목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우리가 자꾸 추적하고 따져본다면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인드 야 이거 사면 대박 날 것 같아. 네? 한 50% 100%씩 팡팡 갈 것 같아. 그런 종목이야. 이렇게는 평가하지 말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고속성장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은 있겠습니다만 고속성장이라는 눈높이를 높여놓지는 말고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서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해보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다음 자료 하나 보시면요. 로레알하고 유니레버입니다. 주가 흐름입니다. 이들을 좀 같이 추정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P&G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레알이라든가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주가의 모습이 여전히 상승이죠. 근데 이 상승폭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1, 2년 전에는 가파르게 촥촥촥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약간 변동을 막 주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또 기타 그 따라가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거 변동성의 어떤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예상해 보시기 바라고 로레알과 유니레버의 추세적인 흐름이 꺾이는 지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꺾이면 함부 들어가면 안 되고 안 꺾였으니까 아직은 대응의 관점이 좀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들을 좀 냉정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괜히 오늘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너무 또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이 시간 동안에서 제가 보이는 대로 바이오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뷰를 설명해 드릴 때 맞은 것들도 있고 또 약간의 어긋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저런 시각으로도 보는 전문가가 있구나 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림 PMP 한번 볼게요. 무림 PMP. 제조업종을 참 안 보는데 여관에서 요즘은 봅니다. 무림 PMP가 지금 그 무림 페이퍼랑 같이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요.
이 펄프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 펄프 가격을 이 산업자원부에 가시면 원자재 가격들이 좀 나옵니다. 벌써 1년간 700불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15% 이상이 막 상승이거든요. 펄프 가격이 계속 상승이에요. 전망 자체도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 상승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무림 PMP의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년 정도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펄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무림 PMP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 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십시오. 펄프 가격 상승하면서부터 계속 갑니다. 또 기관 수급까지 들어와요.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따라 붙어주는 것들은 잘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 이 가파름이 두렵긴 하겠지만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눌리면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땐 보여져요. 무림 PMP. 그래서 펄프 가격의 흐름에 올해 내내 계속해서 지속적인 반응을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오늘 화면 여기서 안 잡히니까 이상하시죠? 시장이 요상한 종목들이 많아서 한번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738포인트 1% 상승. 요것도 이게 방송 봤나요? 제가 코스닥 지수 그냥 단기간에 700을 한 번만 무너뜨리면 반발 매수가 빠르게 들어와서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메이저들이 귀 쫑긋하고 들었는지 계속 700포인트대인가요? 이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맞아요. 700을 여기서 막 바짝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다시 올려놓네요.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그랬죠. 팍 한 번만 내려오면은 팡하고 튀기 좋은데 튀는 흐름이 좀 빠르긴 하죠. 지금 어제 오늘. 이건 대응하기 좀 까다롭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요. 코스닥은 지수 자체에 지금 자체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라. 네? 실적을 보시면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라. 실적 양호한 종목이 TCK입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이건 실적이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이 TCK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실리콘 링 부분의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면 이 실리콘 링에서 나오는 부분에서요. 올해 1분기 나오잖아요. 화면이 아직 안 나왔네. 제가 보면서 되는데 이 보시면 올해 1분기, 2분기 28억, 35억 나와요. 실적이.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잠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상반기 실적에서 벌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0억, 63억이니까 전년도 7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거의 뭐 8, 90%를 달성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빠졌어. 나빠서 빠진 게 아닌데.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닌데 갑자기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시장 분위기죠. 그리고 동시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 지금 눌림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소위 말하면 뭐 120평? 전 이평선이 지지저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가격대니까 대략 보면 18,000원, 19,000원대 단기낙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야, 너 왜 이래? 너 실적 좋은데 왜 빠지냐?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외바닥 반등은 한번 나올 거고 추가적 상승이 나오려면 또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다가 쌍바닥의 가능성을 만들면서 3분기 실적이 또 뚜렷해진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이 가격이죠. 여기가 한 18,500원 정도에서 바운딩 시점을 잡을 거고요. 정말 3분기, 4분기도 뚜렷하게 더 좋아서 실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요 가격대는 한번 넘어가 줘야 됩니다. 어디냐? 24,500원 정도. 거기를 다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다 맞고 밀리기보단 이거 다시 신고가 날 수도 있어라는 관점. 그렇다면 지금은 18,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리바운딩 성격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대응의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도록 하죠. YG 엔터테인먼트. YG가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3% 정도 상승하는데요. 이 YG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싶은데 아직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오늘까지 현재 나오기 전까지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왜 봐야 되냐면
먼저 최근에 음원 차트 순위 빅뱅. 예? 뭐 빅뱅뿐이 아니죠. 다양한 뮤지션들이 있는데 쩔어인가요? 제목이 쩔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예. 빅뱅이 음원 차트 1, 2입니다. 왼쪽은 멜론, 오른쪽은 벅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쩔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예. 음원 차트 1위. 또 최근에 이제 무한도전 무도가요제가 있잖아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무도가요제가 있을 때 또 음원 순위가 확 그쪽에 쏠리거든요. 또 지드래곤이 거기에 참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얘기가 나오는 게 분명 실적 발표 2분기 되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상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1분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거나 매출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이 2분기 내내 매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관들은 뭘 봤나요? 실적이 좀 더 좋은 걸 먼저 선점했나요? 정보를? 아니면 정말 이것이 방금 전에 음원 차트 순위, 최근에 무도가요제에 대한 관심 이런 이슈가 되면서 좀 더 이슈 메이커로 올라가는 걸까요? 어쨌든 관심을 좀 더 두면서 체크해 볼 필요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예. 조용해진 대외 이슈들입니다. 대외적 돌발 악재 감소했잖아요. 미국의 변함없는 금리 인상 메시지. 어제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겠다라고. 예, 하세요. 예, 안 말립니다. 예.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금리 인상을 지원할 만큼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게 나오면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메시지는 계속 전달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9월 15일, 16일 FOMC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든지 안 하면 12월에 하시든지 하실 거라는 걸 알겠으니까 그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가고 금리 인상 수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조용해진 대외 이슈들 그리스 문제 완화됐죠. 중국의 또 거품 둔화 문제 알려졌잖아요. 숨겨진 뉴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진 소식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2분기 실적 안 좋은 것들 두들겨 맞을 것도 대부분 다 두들겨 맞았죠.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악재가 당장에 나오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정말 돌발 악재라면 천재집이 일어나거나 어느 갑자기 미사일 뻥뻥 떨어지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경제적인 어떤 뉴스들은 이벤트들은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이제 어떤 것만 주목하면 돼요. 환율이죠. 환율이 1170원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과연 5주의평을 꺾느냐 안 꺾느냐. 꺾어줘야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죠. 쉽게 설명해서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 쉽게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돈을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미국으로 $10,000 송금하려면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갖다가 $10,000로 환전해서 보내면 되는데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12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1300만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10,000 보내려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 급격하게 들어올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만 좀 더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 공백, 수급 공백이 있으니까 8월달 시작했는데 눈치 겁나게 보는 거죠. 누가? 메이저가요. 이럴 때 좀 기관이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역할 잘 못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 8월 예상 보여주시죠. 예, 이걸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 상태 그냥 아직까지 이 상태를 예상하고 계세요. 예,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이 상태 흐름. 그리고 어제 선물지수 분석했던 거 잠깐 보면서 가면요. 어제 선물지수 만기 날까지 추세보단 양방향의 변동 요란함 가능성 예상해봄. 정말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위아래 위아래. 예. EXD가 와서 춤추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 더 분석합니다. 선물지수 분석 예상. 247.05 직전 고점과 241.35 선물의 하프값 파란색으로 그려놨죠. 그 하프값이 뭐냐? 중시값인 거예요. 그게 피보나치 하프죠 뭐. 중시값이 다른 겁니까? 그 자리가 244.20.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저항 및 돌파 시도 모색 중. 오늘 처음으로 밑바닥에서 그 자리를 만나러 처음으로 탕 쳤죠.
만나자마자 넘어가면 좋겠죠. 못 넘어갔더라도. 만나서 넘어가도 반드시 눌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딱 만나고 밀리는 자리예요. 저항받는 거죠. 저항받고 밀리는 것도 또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개날까지는 추세 없이 이런 변동이 좀 요란할 것 같아요. 8월의 저점, 지금 저점이 저점입니까? 물어보시면 아직 물음표. 그 저점이 저점이라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긴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어요. 중요한 건 247점 몇 포인트요? 36포인트가 온다라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서 지금 전략을 잘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